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었다. 강아지가 차 안에서 똥을 싸면 어떡하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배변 패드도 구입하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괴물림 사고다. 구선배의 내일 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똥 빼냐? 나 구데기. 친구야, 무슨 일이고? 요즘 니 힘들다 카던데 밥은 먹고 댕기나? 밥 많이 먹었는데? 그래. 아, 맞다. 니 혹시 패택시라고 들어봤나? 카카오에서 기사 모집하던데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노? 카카오 펫택시? 반려동물 택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이 늘어나면서 펫케어 산업이 성장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반려동물, 펫산업.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가구가 2019년 591만 가구에서 2021년 64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6.4%, 내 집에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다다른다고 한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2017년 2조 3천억 규모에서 2021년 올해 4조 원, 2027년 6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펫산업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카카오티 펫택시에 지원하기로 한다. 그렇게 펫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게 된다. 기다리던 카카오펫 전용 키트가 도착했다. 가격은 15만원. 구매해야 한다. 펫택시를 하기 위해선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차량 내부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펫 전용 키트가 안전펜스 등 관련 용품을 제공해준다. 동물운송업 등록을 마치고 카카오 최종 승인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었다. 강아지가 차 안에서 똥을 싸면 어떡하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배변 패드도 구입하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괴물림 사고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개는 훌륭하다를 찾아보며 강아지를 제압하는 훈련을 배워보기도 한다. 기다려. 앉아. 엎드려. 드디어 펫택시 첫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미래가 밝은 성장산업, 나에게 큰 돈을 벌어주리란 기대와 함께. 우리 집도 한때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다. 고딩 시절 형이 갑자기 제키라는 사나운 강아지 한 마리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그 당시 엄마는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셨었다. 그걸 아는지 제키란 녀석도 엄마를 무척이나 싫어했다. 그런 강아지를 살뜰히 보살핀 건 누나였는데 누나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제키와 엄마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갔다. 그리고 얼마 후 더 이상 제키의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우리 몰래 엄마가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고 만 것이다. 제키의 존재가 잊혀질 즈음 이번엔 내가 꼬봉이를 분양받아 몰래 데려오게 된다. 엄마가 엄청 싫어하실 줄 알고 조마조마하며 눈치를 살피는데 어라? 예상 밖으로 엄마가 꼬봉이한테 엄청 잘해주고 이뻐해 주신 거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세월이 흐른 후 꼬봉이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나중에 그 이유를 듣게 된다. 엄마, 옛날에 키우던 제키는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다른 집으로 입양 보냈어? 엄마는 강아지를 원래 안 좋아했다. 그리고 누나도 시가뿔고 키울 사람도 없는데 왜 안 오? 근데 나중에 내가 데려온 꼬봉이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줬어?
사실 제키 보낼 때 엄마애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발버둥치는 제키를 입양 보내는 차 안에 넣고 못 나오고로 차문을 닫는데 그렇게 사납게 짖던 아이가 체념한 듯 짖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내를 쳐다보는데 슬퍼 보이는 눈은 내를 보내지 말아주이소 라고 얘기한 듯 보였다. 그때 너무 미안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 마음이 아플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는 건데 나중에 네가 데려온 꼬봉이를 보는데 제키가 생각나더라. 그래 잘해준 거지. 이제는 꼬봉이도 가고 없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똥을 싸는 아이도 없었고 개물림 같은 사고를 치는 아이도 없었다. 그리고 미래가 밝은 성장 산업일 것 같았던 펫사업, 아니 펫택시 영업은 나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건은 괜찮은 듯 보였다. 일반 택시보다 기본 요금이 2배 정도 높았으며 시간 대비 페이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었다. 동네에서만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에 평균 이용 건수가 한두 건에 불과했다. 시작해서 8일 동안 12건을 운행했고 14만 8천 원을 벌었다. 통상 한 건 운행 시 소요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됐고 이용요금은 14,000원 정도 된다. 실제 수입은 요금에서 카카오 수수료와 보험료를 제외하고 받게 된다. 무슨 소리야? 아직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부업으로 한다면 괜찮을 것도 같다. 이용 객수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 비싼 펫택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진짜 궁금해서 탑승하신 분께 물어봤다. 그런데 일반 택시의 경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마음 편하게 펫택시를 이용하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 향후 펫택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아직 판단이 서질 않아 당분간 계속 운행하며 관찰해 보기로 한다. 아무튼 또 하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된 건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면 틀림없다. 직업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마음이 안정되어지는 걸 느끼며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 나에게 맞는 더 좋은 일이 나타날 때까지.